불온 사시지 금 의기를 보겠습니다. 자, 불온 덧붙여서 논한다. 사시 네 계절의 네 계절의 금에 관해서 의기 마땅한 바와 꺼려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자, 보겠습니다. 자, 금은 언제가 제철이죠? 가을이 제철이죠. 자, 가을이 제철이다. 보겠습니다. 자, 봄은 어떻게 되죠? 봄에는 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에 태어난 금은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춘월 지금 봄의 금은 여한 남아있는 한기 남아있는 한기가 미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즉 남아있는 한기가 남아있다 그 말이죠. 남아있는 한기가 다하지 않았으니, 즉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으니, 겨울에서 막 왔으니까 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으니 귀호 귀함이 있다. 어디에 뭐뭐 하는 곳에 귀함이 있다. 화기위영 화의 기운이 영화롭게 하는데 귀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으면 좋다? 차가운 한기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것에 귀함이 있다 그 말이죠. 체약 성유. 자, 금이라고 하는 체가 봄에는 약하고 이제 성품인데 또는 성질, 금의 성질이 유약하다. 어쨌든 봄철의 계절은 봄철의 금은 아직은 제때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때죠. 그래서 마땅하다. 뭐를 후토는 두터울 후죠. 자, 두터울 토가 있으면 좋다. 그럼 뭐죠? 토생금으로 생을 해주자. 그래서 이 금의 입장에서는 토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터운 토를 얻어서 보조를 받으면 좋다. 그 말이죠. 그러한 바가 마땅하다. 수성증한. 자, 만약에 수가 있다. 화 대신에 내가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기운으로 한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왕하면 증한 한기가 더욱 증대된다. 더할 증자, 찰한자. 그리고 실봉예지세. 자, 실봉예지세. 자, 잃어버리죠. 봉은 칼날봉이죠. 예는 예리할 예자예요. 그래서 칼날 끝같이 뭐죠? 예리한 그러한 세력을 잊어버린다. 금의 기운이 약하니까 그렇죠. 차가우니까 금이 얼어 있어서 칼날이 날카롭지 않을 수 있죠. 모광손역. 목이 왕하면, 즉 봄철에 목이 왕하면 금의 기운이 더 약해지죠. 손역. 힘의 손해를 본다. 힘의 손해가 생긴다 그 말이죠. 힘의 손해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뭐죠? 유자. 이 자자가 꺾을 자자죠. 유자. 꺾어짐이 있고 둔이죠. 꺾어짐이 있고 둔함의 위험이 있다. 목이 왕하면 이 근근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힘을 뺏기는 그러한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꺾어지고 둔탁해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목이 왕하면 힘을 뺏겨서 오히려 금이 목다금결을 얻죠. 목다금결. 목이 많으면, 즉 목이 많다는 것은 목이 힘이 세면 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이질어진다 그랬죠. 금의 기운이 이질어진다. 날이 무디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목의 기운이 세면 힘을 잃게 되고 꺾어지고 그 다음에 둔해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게 된다. 그렇죠? 금내 비조. 만약에 금이 와서 비견으로 도와준다. 자, 금인데 금이 약하잖아요. 봄의 금이기 때문에 약한데 이때 금이 와서 이 금을 도와준다면 금내 비조.
부지 최묘 이 도와주고 지탱시켜주는 거 도울붙자 유지하다 뭐 지탱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도와주고 지탱시켜주는 거. 그래서 와서 도와주거나 지탱시켜주는 것이 최묘 가장 묘하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견이 와서 금의 기운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 그 말이죠. 비이무화 비견이 있고 화가 없다면 신류비랑 자 무리를 잃고 착하지 못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종료할 때 무리를 짰잖아요. 그 무리를 잃어버리고 착하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비견만 있어요. 이렇게 금만 이렇게 있어요. 금만.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없어요. 화가. 그럼 비견만 있으면 그래도 뭐죠? 금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신류를 하고 있을까? 왜 무리를 잃다고 했을까? 무리라고 하는 게 같은 비견인을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리를 잃고서 착하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그래서 어질지 못한 거는 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화 때문에. 화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그래도 금이 좀 어느 정도 따뜻한데 화가 없고 냉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한 금끼리 모여도 별로 그렇게 무리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해석을 보면 자 비견이 있으나 화 관성이 없으면 무리를 잃고 어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자 이 금이 있는데 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목의 기운 상태에서 만약에 주변에 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있는데 왜 실류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걸 또 무리라고 해석을 또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리를 잃고 비량 좋지 못하다, 어질지 못하다, 착하지 않게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무리가 무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의 금이에요. 하월의 금. 자, 하월의 금은 뭐죠? 여름에 화가 있으니까 너글너글하죠.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더우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 더울 때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토가 있으면 더 좋겠죠. 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 토가 있으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생해줄 수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하월지금 여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이유약이라 더욱 우자죠. 더욱 뭐뭇이 된다. 유약 부드러울 유자 약할 약자. 여름의 금은 더욱 부드럽고 약하다. 왜 그렇죠? 화극금으로 극을 받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금은 겨울이나 뭐 초봄에는 굉장히 싸늘하면서 차갑지만 여름에는 햇빛을 받아서 이 철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부들부들해진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만질 정도 부드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철에 비해서는 약해진다는 거죠. 쇠 자체가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질 미비 형의 질이 아직은 미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갱혐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그 말이에요.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사절이다. 금은 여름의 화가 사나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절이 된 것이 가장 혐오스럽다.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염이죠? 불염. 화가 많아도 불염. 싫어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화가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많으면 싫어하지 않을까? 화가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는 게 맞겠죠. 화가 많으면 금 입장에서는 그걸 당하는 게 그걸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수윤 수가 윤택하고 요거는 드릴정 그래요? 정상. 그러면은 수가 윤택하면
상서로움을 준다 그 말이죠. 상서로움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다불이염이 왜 그런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화가 많으면 그다지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견목조 목의 도움을 받으면 괴상신 뭐죠? 목에 받으면 목을 만나게 되면 살기 즉 살기 관사를 생조하여 일주를 상극시키고 이 말은 뭐냐면 자 목은 뭐죠? 목은 뭘 생해주죠? 화를 생해주죠. 목생화로 화는 뭐래요? 일주 금을 어때요? 극을 하죠. 요거는 생을 하고 그래서 금액에 있어서는 이 목은 나를 극하는 화를 목생화로 생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된다. 목조, 목이 도와준다. 뭐를? 귀는 뭐냐면 화겠죠. 화가 상신, 화극금.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다는 거죠. 나를 극을 하는 이 귀신, 즉 관을 생해준다 그 말이죠. 만나다. 금을 만나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금을 많이 만나면 좋겠죠. 금 입장에서는 이제 화극금을 나를 극하지만 내가 대항할 만 하겠죠. 그래서 부지정장. 그래서 이 금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도와주면 더욱 씩씩해진다 그 말이죠. 더욱 건장해진다. 토가 약하면 최유용하다. 가장 유용하다. 왜 그럴까요? 토생금으로 해주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토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토가 박하다는 것은 토가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제 역할을 하는데 토가 두텁다. 그럼 뭐죠? 이거는 토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토다 뭐죠? 금매. 배웠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그렇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그래서 토후 매몰무강. 자, 토가 두터우면 매몰시켜버려서 뭐를? 금을 매몰시켜서 무광, 광채가 없다. 빛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화다불염. 화가 많은데 싫어하지 않는다. 요 부분. 물론 뒤에 이제 있는 이 말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수가 윤택하게 해주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요거만 독립해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이. 나머지는 대충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금을 보겠습니다. 가을의 금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하죠. 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제철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을의 금은 굉장히 강하다. 자, 금이 가을이면 굉장히 왕하다. 그렇죠? 자, 추월지금 가을의 금은 등령당권. 자, 월령 즉 제철에 제 계절에 태어나고 당권 권세를 잡았다 그 말이죠. 화가 오면 단련. 화가 오면 당연히 뭘 해요? 화극금으로 금을 단련시키죠. 재련시키는 거죠. 드디어 숫자죠. 드디어 성 만들어요. 종정이죠. 종정지제. 자, 이 종은 뭐죠? 세북종이에요. 세북종이고 요거는 소정이죠. 옛날에 이 발 3개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손잡이 있고요. 이게 소정. 그러니까 종정은 뭐냐면 고대의 영주용, 요리용, 청동기 소시래요.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청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종정을 보면 여기 해석을 뭐라고 되어 있죠? 종정지제라고 됐는데 뭔가 좋은 역할. 우리가 옛날에 그 중국 신화를 보면 이 소정 있죠. 이 소정을 옛날에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이제 약간 제사 지낸다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두죠. 그래서 중국 신화의 역사에 보면 이 솥을 정말 크게 만들어서 솥에다가 뭐 했어요? 중국의 그 각 지형의 지형이라든가 이거를 그려놓고 또 뭐다 각종의 거기다가 악귀들을 그려놓았어요. 악기들을 그려놓아서 백성들이 그 종을, 솥이죠. 이 솥정을 보면서, 거기에 악기들이 그려진 모습을 보고 악기를 예방하라. 이런,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고대 예컨대 고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어떤 제왕의 통치에 그걸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 신화에도 이 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종정지제 이런 좋은 종정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오면? 화가 와서 금을 녹이면. 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토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금이 계절에 지금 겨울에 가을에 왔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와서 녹이면 훌륭한 이 종정처럼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자, 토가 많다.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죠. 백양, 토다, 배양. 토가 많으면 배양해주고 반, 오히려 그 말이죠. 오히려 유완탁지기. 오히려 뭐다? 이 탁해지는 기운이 있다 그 말이죠. 완탁지기. 맞죠? 완탁지기? 이거 안 찾아놨는데. 자, 완고하고 탁해지는 그러한 기운이 된다. 견수, 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좋죠. 금이 수를 보게 되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만나면 칼이 휘둘릴 수 있죠. 견수정, 견수즉, 수를 보게 되는 즉, 정신이 월수하다. 이게, 뭐죠? 월자가, 월담하다, 뛰어넘다. 그 말이죠? 우월하다. 수는 빼어날 수자니까. 뛰어넘고 빼어나다. 그러니까 아주 우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이 있을 때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목을 보게 되는 즉, 자, 뭐가요? 금이 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금목으로 어떻게 돼요? 착삭이죠, 착. 이건 뭐죠? 까끌착. 이겠죠? 까끌착, 그 다음에 까끌삭, 착삭. 자, 도끼가 나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르고, 재단하고, 뭐예요? 또 이게 따듬어가지고 뭐래요? 그 가구도 만들고 집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보인다. 그 말이죠. 도끼로서 목을 따따따닥 순질해가지고 위험을 보인다. 깎아서. 그래서 착삭, 시위. 그래서 위험을 베푼다. 이거는 뭔 말이죠? 일종의, 자, 금이 이렇게 있을 때, 목이 있으면 뭐죠? 금목이에요. 그럼 뭐다? 목의 입장에서 금 뭐죠? 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 그래서 관은 뭐다? 요 위험이잖아. 위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조유강. 금이 도우면 더욱 강해지죠. 그쵸? 자, 가을에 금은 제때에 태어나서 굉장히 강한데 또 옆에 금이 기운이 또 있어요. 그럼 비견 형제가 도와주면 더욱 강해지고 과강즉절.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리죠. 쇠가 너무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그 쇠에다 강철에다가 막 여러 가지 주석인 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칼을 만들죠. 그래서 너무 경도가 단단하다 그러면 쉽게 팍 부러질 수 있다. 충격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강하게 되는 즉 부러진다. 기는 중하게 되는데 유왕, 더 왕성해진다. 왕극 즉 쇠. 왕이 닿으면 즉 쇠한다. 그렇죠? 왕함이 지나치면 왕이 닿으면 쇠약해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동월지금이면은 겨울철의 금이에요. 금이 어떻게 해요? 겨울에 얼어있겠죠. 자, 수에 있으니까 얼어있겠죠. 차가워요. 그럴 때 화가 좀 필요하겠죠. 형한 성냉. 자, 형질은 뭐요? 찰란자, 차갑고, 성질은 냉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은 차갑고, 성질은 냉하다. 목이 많으면, 자, 목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또 목은 겨울에 술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수생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목이 많으면 난시, 베푸기가 어렵다. 뭐다? 도끼부에 뚫을 차게요. 도끼부 뚫을 차. 그래서 도끼가 뚫는다. 지공. 그래서 목이 많으면 이 금이 목다 금결처럼 목이 많으면 금이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럴 때 금이 목을 잘 따듬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이
어렵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목이 많으면 깎고 다듬는 공로를 베풀기가 어려우며 뭐다? 목다 금결. 목이 많으면 금이 이빨이 나가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숲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도끼 한 자리 갖고 와서 전부 빌 수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 저도 해봤는데 톱 있죠. 전기톱, 엔진톱. 엔진톱 갖고 나무를 비는데 한 20km 비고 나면 날이 톱니가 무뎌져요. 그럼 톱니를 갈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새거 톱니를 교체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다는 것은 나무의 세력이 세면 금으로 그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수성, 물이 많아요. 물이 왕성하면 면하지를 못한다. 침잠지환, 물속에 가라앉는 이 우환을 면하지 못한다. 자, 물이 이렇게 깊으면 쇠가 빠지죠. 그래서 토다 금매, 토가 많아도 금이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침잠하죠.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렇죠? 물속에 빠진다. 토능 재수, 토가 있으면 토국수로 능이 재수로 토국수를 하죠. 토가 그걸 합니다. 그런데 금의 몸체는 불한 너무 차갑지가 않다 그 말이죠. 금의 체가 차갑지가 않고 화래 생토, 화가 와서 토를 생하면 자모가 공을 이룬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지금 금이죠. 자, 금인데 금체가 그렇게 차갑지가 않고 화가 왔어요. 그리고 화가 토를 생해줘요. 토가 금을 생해주죠. 생해주죠. 그럼 뭐다? 이게 금이 자식이 되고 토가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죠. 토생금을 하니까. 그래서 자모 성공한다. 자모 아들과 어머니가 공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공을 얻게 된다. 희 반가워해요. 비견이 와서 취가 뭐다 그 말이에요. 모을취. 비견이 와서 비견은 뭐겠죠? 금이겠죠. 금이 와서 기를 모아주고 상부 서로 도와준다. 자, 비견은 뭐다? 이 돌부자 쓴다 그랬죠? 인성은 뭐다? 인성은 생을 해준다. 인생아, 그 다음에 비견은 부자를 쓴다. 돌부자. 그래서 하고자 한다. 관인, 오냥, 일이. 관성. 자, 금액에 있어서 관은 뭐죠? 화죠. 인성은 뭐죠? 토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죠. 화생토, 토생금. 요거는 관, 토는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관인상생하게 되죠. 어쨌든 관인이 온양 따뜻하게 키워주고 하게 되면 이루음이 있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봄의 금은 차가움이 남아있어서 여기를 따뜻하게 화의 기운으로 영화롭게 해주면 귀하게 된다. 아직은 차갑기 때문에 또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성질도 부드러운데 일대 토생금으로 이 두터운 토로 생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마땅하다. 그리고 물이 많으면 차가움이 더 증대되죠. 그렇게 되면은 칼날의 예리함이 잃어버리게 되고 목이 많으면 목다 금결처럼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꺾어지고 무뎌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게 된다. 금이 와서 비견으로 도와주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그리고 비견이 있고 화가 없다면 무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가 있어야만 이 비견이 와도 이 금이 왔더라도 금끼리 뭔가 좀 뭉치는데 금이 화가 없으면은 냉해가지고 딸딸 놀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착하지 못하다. 비량. 여름의 화는 좀 아직은 그러니까 화가 너무 강하면 쇠가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고 약하고 그다음 형질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이 금액에 있어서 여름 화의 기운은 사절지에 속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화가 많은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싫어하지 않는데 수가 윤택하면 뭐죠? 상서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도와서 그 목생화로 해서 금 자신을 손상시키게 하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와서 도와주면 정장하게 된다. 굉장히 건장하게 된다. 토가 약한 것을 가장 유리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토가 두터우면 토다금매처럼 매몰돼 버려서 빛이 없게 된다. 가을의 금은 제때 태어난 거죠. 제철에 태어나서 등령 당군을 하고 화가 오면은 단련돼 가지고 종정처럼 굉장히 쓸모 있는 뭔가 그러한 인재가 되거나 쓸모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토가 많으면 토생금으로 배양을 시켜주는데 오히려 이 완고하고 탁한 지기가 있게 된다. 물을 보게 되는즉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하게 된다. 목을 보게 되는즉 착삭, 이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뭔가 위험을 베풀게 하고 금이 도와주면 더욱더 강건해지는데 너무 강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부러져 버린다. 기가 중하고 오히려 왕하면 왕함이 다하게 되면 그런즉 쇠하게 된다. 태극이 무극이라 그래서 나오죠. 무극이 태극이라. 자, 겨울의 금은 성질이 차갑고 모양이 차갑고 성질도 냉한데 목이 많으면 이 도끼가 뚫는 그러한 공을 이루기가 어렵다. 물이 왕하면 이 물에 빠져서 잠기는 그러한 혼란을 면하지가 못하고 토가 능히 극을 한다면 그 전체는 비록 차갑지 않더라도 화가 와서 생토해주고 그러면 잠호가 성공하게 된다. 성공의 공을 이루게 된다. 비견이 모여서 길을 서로 도와주면 그 관성과 인성이 따뜻하고 배양시켜주려고 하는 해서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